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에너지정책위원 에너지 큐쌤 고범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떠한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기사. 자, 단독 보도라고 되어 있죠? 여당 국회의원 어머니도 광명 땅 매입 처분하겠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자, 여당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8월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사업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과 가족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자, 지금 보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소속 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혔었어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앞서서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자가 나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 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이쿠 나왔습니다. 그런 분 나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투자하신 분이 튀어나왔는데 과연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아주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원사동, 시음시 과림동, 무진해동, 금이동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다만 이 씨가 매입한 가학동 산 42번지 일대 17만 평은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묶여있지는 않았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사업 지역으로 별도 지정돼 LH가 아닌 광명시와 민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명시는 이 일대를 관광용지와 산업용지, 주거용지, 근생용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고 이 씨가 매입한 가학동 산 42번지, 여기서의 이 씨는 양이원영 의원님의 어머님 되시죠. 이분이 매입한 가학동 산 42번지는 토지용 계획상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언제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사업 모집 공고 이후에요. 하지만 실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상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실제 반영된 건 2020년 1월이다. 그래서 이 씨가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 그래서 가학동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가학동 일대는 원래부터 개발 호재가 원래부터 많지만 전이나 답이 아닌 산은 규모가 크고 개발이 어려워서 일반 투자자들이 막연한 호재에 대한 기대만으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언가 좀 냄새가 나죠. 그러나 이제 진실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문을 내셨을까요? 자, 그 입장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며 66.11제곱미터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었다
라는 얘기죠.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뭐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별다른 악이 없었고 별다른 뭐 악이나 뭐 그 사심 같은 건 없었다. 대충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몰랐다. 이것도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몰랐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 당시 독립 생계인 어머니가 재산 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 헐.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 당시에 재산 신고를 거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재산 신고도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하지만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예정 부지 인근임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알지 못했다, 몰랐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LH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기는 몰랐었다.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꼭 어느 분의 핑계와 비슷하죠. 자,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임야 이외에도 10여 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셨고 다수의 공유인이 등록된 토지도 여러 곳입니다. 일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획동 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자, 지금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몰랐고 어머니도 별다른 악의는 없는데 아마 기획부동산 때문에 당한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입장문을 냈죠. 사실 이 땅을 팔면은 이익이 꽤 나올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머님 되시잖아요, 이분. 2018년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셨죠. 4월부터. 이런 분의 어머니 굉장히 어디서든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평소에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 어머니를 챙기지 못하면은 어머님께서 땅 투기를 하나 봅니다. 대충 이 입장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어머님께서 어쨌거나 땅 투기에 연루된 정황이 보였죠.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도덕성을 내걸고 운동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은 상당히 이분들 도덕성에 큰 의혹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전환 포럼을 살펴보셨지만은 말이 에너지 전환 포럼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화석 연료 업체들과의 연계선을 떼고 있지 않죠. 앞서서 여러 번 강의라든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스 발전소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혹은 풍력 발전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그리 큰 기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원영 의원님 여태까지 여태까지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해오셨고 그건 결국 화석연료 업체들에게도 크게 손해가 나지 않다. 이분과 물론 화석연료 업체가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또 이번에 또 이런 도덕성 시비가 벌어진 것을 볼 때, 도덕성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진 것을 볼 때 좀 더 이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